자, 챕터 1번이죠. 콘크리트 재료 및 배합. 1장의 콘크리트용 재료. 우리가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시멘트죠. 그죠? 그래서 시멘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 구성 성분이 이 석회석과 점토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석회석과 점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비율이 석회석의 4, 점토가 1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석회석과 점토를 이게 이제 4대 1 이런 비율 정도 좀 알아두세요. 주 성분이 뭐다? 시멘트의 주 성분은 석회석이에요. 그죠? 석회석과 점토다. 자, 이 석회석과 점토를 섞어서 이거를 이제 가열을 하죠. 가열을 할 때 한 1450도, 그러니까 1400도에서 1500도 사이에 이 정도 온도로 해서 가열을 해줘요. 자, 이때 이제 가열을 해주게 되면은 이때 이제 이 가열하는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소성이라고 그래요. 소성 작업을 한다고 그래요. 소성이란 말은 버닝이라. 그래서 이제 불에 태우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충분히 가열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가열하는 이런 작업들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시멘트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 버닝, 소성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성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또는 제대로 되질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불용의 잔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불용의 잔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이제 교재에 보시면 그 불용의 잔분에 대한 기준이 0.1 내지 0.6% 정도의 그 범위를 가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잔분량이 이게 이제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불용의 잔분량을 가지고 이 범위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소성 작업이 충분히 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성이 불용의 잔분량이 범위를 넘어가게 된다든지 좀 모자라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소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보고 이게 이제 시멘트로 만들어져도 결국 좋은 시멘트가 될 수가 없다. 그죠? 시멘트의 비중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시멘트가 제대로 강도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불용의 잔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석회석과 점토를 섞어서 가열을 해요. 그죠? 이런 가열을 할 때 1450도 정도에 가열을 한다. 근데 가열하는 이 작업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이때 충분히 되지 못하면 뭐예요? 뭐가 생긴다? 불용의 잔분이라는 게 생기고 이 불용의 잔분이 범위가 0.1에서 0.6%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또는 모자라게 되면은 이 불용의 잔분에 대한 이 부분이 이 기준치를 벗어나게 된 이런 그 시멘트들은 결국은 시멘트가 하자가 생긴다. 그 하자의 대표적인 게 시멘트의 비중이 떨어져요. 비중이 떨어지게 되고 시멘트 비중이 떨어지면은 결국 시멘트 강도와 매우 직결이 되는 거죠. 강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석회석과 점토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응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고가 되지 않도록 여기다가 넣어주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석고라는 걸 넣어줘요. 석고. 석고의 역할은 뭐다? 이 석회석과 점토를 가지고 이렇게 버닝, 이 소정 굽는데 이 굽는 과정에서 응고가, 그러니까 굳어버리는 거죠. 응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석고라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석고가 이제 그 교재에 보시면은 석고가 한 2 내지 3% 정도를 이제 섞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2 내지 3%.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멘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석회석과 점토를 섞어서 버닝, 소성의 과정을 거쳐서 굽는 거죠. 구워지는 이 단계에서 시멘트가 되는데 이 되기 전의 상태가 뭐냐면 클링커란 거예요. 클링커. 아주 작은 이제 입경의 이제 그 알갱이들이죠. 이 알갱이를 막 부숴요. 부수면 결국은 이게 시멘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정 흐름에 이 과정들을 조금 알아두셔야 되고 이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불용의 잔분과 그다음에
이게 응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재료가 있는데 이때 들어가는 게 석고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교재로 한번 볼까요? 1번에 시멘트 제조는 석회석과 점토를 4대1, 석회석이 4고 점토가 1이죠. 1400에서 1500도 정도의 이제 소속로를 거쳐서 생산된 클링커, 시멘트가 되기 전에 그 작은 입경, 알갱이들을 클링커라고 그랬죠. 이걸 잘게 부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 부숴서 만든 게 시멘트다. 근데 이 과정에 응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료가 석고라는 게 좀 들어가야 돼요. 석고는 뭐를 방지한다? 응결, 굳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그죠? 그 다음에 소성이 부족한 경우 문제점으로 시멘트에 있어서 비중이 저하되고 시멘트의 안정성 저하되고 석회 성분이 분리되는 이런 하자로 연결될 수가 있다. 자, 불용의 잔분이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를 염산 및 탄산나트륨 용액을 넣었을 때 녹지 않고 남는 부분을 불용의 잔분이다. 그죠? 이 불용의 잔분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소성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용의 잔분이 생기고 불용의 잔분이 생기면 결국 시멘트의 비중 저하를 가져오거나 또 시멘트의 안정성에 이런 하자로 연결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불용의 잔분에 대한 거 체크해 두셔야 되고 석고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석고를 넣어서 이제 시멘트가 이렇게 이제 응결이 되지 않도록 해서 시멘트가 되고 나면 시멘트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건식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습식, 그 다음에 반습식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건식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히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져서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시멘트를 말하는 거고, 습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료를 가지고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이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정한 부분. 그래서 완전한 건조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은 건조법. 자, 물의 비율이 한 40% 정도, 이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습식. 그리고 그 중간 단계가 이제 습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게 이제 한 10 내지 12% 정도 들어가면은 반습식법이다. 여러분들은 시멘트 제조 방법 3가지. 자, 물을 40% 정도 넣으면 뭐예요? 습식이 되고 10 내지 12% 정도 넣으면 반습식이다. 그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시멘트의 화학적인 성분이죠. 화학적인 성분에서 이제 주성분이라는 게 있고 부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성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된 성분에 대한 게 이제 거기 보시면 석회석, 그 다음에 실리카, 그 다음에 알루미나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실 때 석실알 앞에 자만 따서 석실 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이 주성분이 뭐다? 석실알이에요. 근데 석실알 중에서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다? 석회석이라는 거죠. 석회석. 그럼 부성분은 이제 산화철, 무수황산, 산화, 마그네슘, 뭐 알칼리 성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성분과 부성분을 이제 구분을 해내실 수 있겠죠. 주성분에 대한 것만 이거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나머지는 뭐예요? 부성분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석실알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시멘트 화합물의 종류 및 특성이라는 게 있죠. 자, 시멘트 화합물의 종류. 그래서 규산 3석회, 규산 2석회, 알루민산 3석회, 알루민산철 4석회 이래가지고 이제 그 기호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규산 3석회는 알라이트, 벨라이트, 그 다음에 알루미네이트, 펠라이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규산 2석회와 그 다음 규산 3석회,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라는 거 있죠.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시멘트에 있어서 강도 발휘를 어떤 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규산 2석회라고 하는 거는 먼저 규산 3석회 나와 있으니까 규산 3석회 보죠. 자, 규산 3석회라는 것은 자, 실리카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석회석이 3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규산 3석회, 석회 C가 이제 CaO죠, 그죠? 석회석 3개. 석회석이 3개이기 때문에 3석회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있는 그 시멘트의 이제 그 화합물 중에서 이 성분이 이제 이런 게 이게 가장 많이 이렇게 이제 함유하고 있으면은 이게 시멘트에 있어서 조기 강도를 유발을 시켜요. 조기 강도가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2S. 그러면 규산, 이거는 석회색이 두 개 있죠. 규산 2석회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장기 강도로 돌아서요. 시멘트가. 그러니까 강도가 나오는 데서 이거는 말 그대로 빨리 강도가 나온다는 거고, 장기는 강도가 천천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석회석이 많으면은, 이거 많죠. 이건 석회석이 적죠. 그죠? 자, 석회석이 적으면은 강도가 적게 나요. 그죠? 석회석이 많으면은 강도가 빨리 나요. 그래서 이게 석회석이 두 개인 경우는 이제 이 장기 강도로 돌아서는데, 이 대표적인 시멘트가 뭐냐면 중형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대표적인 거예요. 중형열 포틀랜드 시멘트가 대표적인 게 성분이 뭐야? C2S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성분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포틀랜드 시멘트가 중형열 포틀랜드 시멘트다. 자, 그 다음에 C3S인 경우는 이거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이 두 개죠. C가 두 개예요. C가 두 개면은 우리가 그 중2병이라 그러죠. 중학교 2학년, 그죠? 그런 말 자주 쓰죠. 그래서 중2예요. 중2. 그래서 C가 두 개면은 뭐다? 아, 중형열 포틀랜드 시멘트구나. 그래서 중형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시멘트에서 발생되어지는 이런 그 수화열을 낮춘, 그죠? 열을 동반을 떨어뜨리는 이런 그 시멘트예요. 이 열이 시멘트에서 열이 이 수화열이 적게 발생이 되면은 강도가 잘 안 올라요. 뭐든지 그 강도가 빨리 올라면은 내부의 온도가 그 수화열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가 되면은 강도가 빨리빨리 올라가요. 그런데 수화열이 낮으면은 천천히 가면은 강도가 늦게 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뚝배기에다, 그리고 우리 그 집에서 이렇게 뚝배기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뭐 음식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냄비가 있겠죠. 그죠? 냄비에다 물을 담았을 때. 자, 냄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열 전도율이 좋죠. 위에 태서 열을 가하면은 이거는 빨리 열을 전도시켜서 어떻게 물을 빨리 끓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뭐예요? 어디에 속하겠어요? 바로 이런 조기 강도로 올라가는 이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C3S. 그래서 조강 포틀랜드는 이제 냄비 같은 거고. 자, 장기 강도로 가는 거는 뭐예요? 뚝배기 같은 게 열 전도율이 낮으니까 천천히 해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물이 끓죠. 그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냄비에다가 물을 끓이는 거하고 이 뚝배기에다가 물을 끓이는 거하고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이런 그 시멘트를 가지고 어떤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적으로 천천히 해서 강도를 높여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강도를 얻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도를 뭐든지 빨리 하고 빨리 하면 항상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냄비에다가 예를 들어서 물을 끓였듯이 이렇게 조기에 강도를 내주면은 강도는 빨리 오르지만은 우리가 속에 목적을 하는 강도는 빨리 오르지만은 문제는 부작용이 생긴다. 부작용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콘크리트에서 균열이 빨리 가요. 초기에. 이게 균열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균열 발생이 이게 크게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장기로 돌아서는 경우는 어떻게 균열 발생이 줄어들겠죠. 균열 발생이 줄어들어요. 적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3S와 C2에서 구분을 해 두실 때 2로 되어 있는 경우는 중2로 연결시키고 중형열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강도로 돌아서게 된다. 그죠? 장기 강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또는 시멘트에서도 균열 발생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C3S라고 해서 석회석이 3개짜리 이거보다 1개 더 많이 쓰게 되면은 강도는 빨리 오른다. 강도는 빨리 오르기 때문에 조기 강도 또는 초기 강도 이런 말도 쓸 수가 있는데 강도는 빨리 오른다. 그런데 뭐가 생긴다? 균열이 잘 생긴다. 이런 정도를 여러분이 일단은 인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보시면은 알루민산 3석회라는 게 이제 C3
A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알루미산 3개의 석회석, 알루미산 뒤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알루미산 3석회예요. 자, 알루미산 3석회 같은 경우 이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이 알루미늄 들어가면은 지금 초기 빨리 또는 조기에 강도가 얻어지는 C3S보다 훨씬 더 강도가 빨리 올라요. 빨리 오른다는 거. 그래서 알루미늄의 특징이 뭐다? 아주 강도 발현이 매우 빠르다. 그죠? 그래서 강도 발현이 초기 강도가 매우 크다. 강도가 매우 크다. 매우 크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보다 조강 또는 초기 강도로는 C3S보다도 훨씬 더 빨리 오른. 그러면은 이런 걸 알루미늄을 사용해 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멘트를 사용해서 어떤 구조물을 만들 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시멘트가 들어가니까 콘크리트로 어떤 구조물을 만들 때 빨리 해서 굳혀져 가지고 하는 그런 긴급 공사 같은 경우, 그죠? 이런 경우 또는 동절기에 콘크리트가 얼어버리면은, 그죠? 콘크리트가 강도가 잘 안 나요. 그러면 이런 동절기에 강도를 빨리 요하는 이런 그런 상황이 있는 이런 공사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강도 빨리 이런 부작용은 균열에 대한 부작용은 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강도가 더 중요하다 보면은 알루미늄을 쓰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죠. 알루미늄. 그래서 초기 강도 매우 빨라요. 그 다음에 이거 다음으로 빠른 게 C3S를 사용한 요게 이제 그 다음에 강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낮은 게 C2S. 그죠? 그러면 이거는 알루미늄 사용하는 초기 강도 매우 크지만 이거는 균열이 이거는 매우 잘 생기겠죠. 그죠? 균열 발생이 더 커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요걸 나와 있으니까 하나만 더 써볼까요? 알루민산 철 4석회라는 게 있어요. C4AF. 근데 이거는 알루미늄도 들어갔는데 여기 철이 들어가, 철. AF. F이죠, 이게. 그래서 이 C4AF, 이 F가 들어가면은 뭐가 좋아지냐면은 이거는 화학적인 저항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두세요. 화학적인 저항성이 향상된다. 그래서 화학적인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닷물에 있는 해수에 있는 뭐 염분이라든가 또는 뭐 황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광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거나 또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문제들을 동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경우는 이런 해수의 영향에 의해서 화학적인 이런 침식을 화학적인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 AF라고 들어간 거 이 시멘트를 가 들어가 있는 이 화물이 들어가 있는 이 시멘트를 사용하면은 이게 화학적인 저항성을 높여줘 좋아지게 만든다. 그죠? 이렇게 해서 시멘트 화물의 종류 및 특성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규산 3석회 C3S 그러죠? 자, 여기 이제 시멘트 클링커 성분 중 제일 많이 차지하면 콘크리트 조기 강도 빨리 나타. 이 줄을 좀 거둬야 되겠죠? 조기 강도 C3S.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규산 2석회 C2S 되어 있죠. 시멘트 수산화 작용이 늦어지고 콘크리트 장기 강도, 이 장기 강도의 줄을 저기 거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장기 강도 대표적인 시멘트가 중형열 포틀랜드고 조기 강도의 대표적인 시멘트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알루미산 3석회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멘트 수화장이 가장 빠르면 초기 강도가 매우 크다 그랬죠. 매우 크다. 초기 강도가. 그래서 이거 줄을 좀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4석회는 CAF인데 여기 쭉 밑에 보시면 시멘트 수산화 작용이 늦어지고 화학적 저항성 이게 중요하죠. 화학적인 저항성이 크다. 그래서 내황산염 시멘트에 사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줄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이걸 가지고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C2, 예를 들어 C2S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초기 강도 빠르다. 이런 식으로 틀린 답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구분을 좀 해 두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시멘트 일반적인 성질이 있죠. 시멘트. 그래서 시멘트에 보시면 시멘트와 물이 혼합하여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자, 이렇게 해서 응결 및 경화의 과정을 거쳐서 강도를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수화작용이라고 그래요. 수화작용. 이때 수화작용이 일어날 때 열을 동반하는데 이때 열이 수화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화열. 자, 그래서 시멘트 혼자 자체적으로는 여기다가 이 강도 발휘는 안 되겠죠. 그러면 시멘트가 물이 있어야 돼, 물. 그래서 물하고 섞여서 시멘트의 어떤 그 화학적인 작용을 이끌어내서 이때 이끌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열이 동반이 되고, 그죠? 이때 열이 동반되는데 이게 수화열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응결과 경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점점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휘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시면 C3S 또는 CaO, C2S가 물과 결합돼 가지고 이제 화학식을 보면 C3 그러니까 그 석회색 3개에다가 실리카가 2개가 되고 그다음에 이 그람당 125칼로리의 이제 그 열을 수화열을 동반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CaOH2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산화칼슘이에요. 수산화칼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그 화합물과 물이 섞이면은 이런 그 반응을 통해서 반응이 이제 수화 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반응을 통해서 거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이제 그 과정식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식에 대한 것만 그냥 간단히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좀 보시고요. 자, 이때 이제 그 CaOH2라고 하는 거 있죠. 수산화칼슘. 요게 이제 참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이 수산화칼슘이 이 알카리성 중에서 고알카리, 그죠? pH 이온 농도가 12에서 13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 pH가 12에서 13 정도를 가지게 되면은 이게 철근, 콘크리트 안에 묻히는 철근이 부식이 되는 것들을 방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방지를 해주는 파죽에서 철근 주변에 둥그런 이게 띠 모양으로 그 테두리에 이제 이게 생기는데 이걸 부동태막이라 그래요. 부동태막. 그래서 이 부동태막이 있음으로 인해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응결과 경화. 응결이란 뭐냐? 그러면 시멘트를 물에다 섞어 놓으면 이 시멘트가 응결이 굳어지겠죠, 점점. 근데 그 초기에 보통 1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약간 꼬독꼬독해지면서 굳어지려고 하는 이 단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응결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응결.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시멘트가 점점 굳어지면서 딱딱 이게 이제 단단해지겠죠? 단단해지면 뭐가 생겨요? 강도가 생기겠죠. 강도라는 게 생기겠죠. 딱딱해지면은 강도라는 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 강도가 생기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것을 걷는데 이때 이런 그 강도가 이제 생기는 이런 과정을 경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멘트가 물과 섞으면은 어떻게 약간 꼬독꼬독 굳어지는 단계, 근데 보통 그 시간대를 1시간에서 10시간대로 보는 거 응결이라는 말을 쓰고, 그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물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제 이게 그 시멘트와 물이 수화 반응해서 이게 열이 동반되면서 단단해지는 거죠.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이 단단해지는 걸 우리가 이제 그 단단해진 상태를 어떤 외부에서 이렇게 이제 그 하중을 가하면은 하중을 전체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이걸 응력이라고 그래요. 응력의 최대치를 보통 강도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강도가 발휘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경화다. 그죠? 이렇게 이런 말 쓴다는 거.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멘트의 풍화란 말이 있죠. 시멘트. 그러면 이 시멘트가 바람풍자예요. 바람하고 만든다는 거죠. 시멘트를 공기 중에다 노출을 시키게 되면은 바람에 의해서거나 이렇게 되면 주변에 또 공기 중에 어떤 그 수분이 있죠. 수분 입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시멘트가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서 시멘트를 갖다 쓸 때 강도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만나면서 얘가 이 자체가 이상적인 이런 한마디로 이 시멘트 자체가 품질이 저하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저하가 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멘트의 강도와 관련이 깊은 비중이라는 게 있죠. 비중이 떨어지게 돼요. 비중이. 시멘트도 안정성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멘트가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서 시멘트를 갖다가 쓰려고 그러다 보면 이거를 가지고 물하고 섞어 쓰다 보면 강도가 안 나와요. 안 나와. 미리 한번 얘가 바람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시멘트 풍화라 이제 그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시멘트 풍화 보면 시멘트가 저장 중에 공기와 접하면 공기 중에 수분을 이제 물이죠. 수분을 흡수하여 수화 작용을 일부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시멘트 풍화가 생긴다. 그래서 시멘트 풍화 과정은 CaO라고 하는 석회석에다가 공기 수중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물하고 H2하고 만나면 Ca 가로 열고 OH 가로 닫고 2죠. 이걸 수산화칼슘이라고 그래요. 수산화칼슘. 자, 이게 생기고 이거는 이제 그 그람당 125 칼로리가 이제 발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125 칼로리고 퍼 그램이에요. 단위가 좀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산화칼슘에 대한 게 다시 이제 CO2하고 또 만나면은 이게 이제 수산화칼슘이란 탄산석회라고 하는 CaCO3 탄산칼슘이죠. 탄산칼슘 이 생기고 H2O 이 과정에 대한 거는 이제 이거는 중성화에 대한 이제 과정이고요. 중성화. 그래서 중성화에 대한 그 내용들은 그 뒷장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한 이런 그 시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참고로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시멘트가 이제 풍화가 생기면 이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갖느냐 하는 이 내용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죠. 자, 첫 번째 뭐예요? 시멘트 비중이 떨어진다 그랬죠. 비중이 커야 돼요. 강도가 좋으려면은. 근데 비중이 떨어지고. 자, 그 다음에 시멘트에서도 분말도가 높으면 풍화가 빨라진단 말이죠. 분말도라고 해서 이 시멘트 입자가 아주 세립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상태로 있는 이런 것들이 될수록 시멘트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시멘트 입자에 물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달라붙는 면적들이 커져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풍화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분말도가 크면은 풍화가 더 커진다. 그죠? 이걸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분말도가 높은데 풍화가 커지는 게 아니고 풍화가 작아진다. 뭐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자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풍화가 되니까 수화율도 떨어질 것이고, 수화율이 있어야지만 강도 발현이 되는 거예요. 시멘트, 왜냐면 수화열이 높으면은 그 시멘트에 있는 물들이 빨리 빨리 반응을 하겠죠. 그죠? 반응하면서 이게 응결 경화를 거쳐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화율도 작아지고, 그 다음에 응결이 지연이 된다. 그래서 굳어지는 것, 그러니까 풍화가 된 시멘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이제 그 어떤 현장에서 이걸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풍화가 되어진 거는 수화율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런 어떤 그 시멘트를 비벼서 구조물을 만들려고 할 때 이때 강도가 안 나온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비중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고, 응결이 지연이 된다. 응결이 지연이 되면 응결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경화라 그랬죠. 경화의 단계로 빨리 들어가야지만이 굳어져서 강도가 나오는데 응결이 잘 안 되니까 경화가 안 일어나겠죠. 더뎌지겠죠. 그러면 강도 발현이 어때요?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특성을 여러분들은 정리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시멘트 풍화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요인들을 보니까 온도가 높으면은 시멘트 풍화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습도가 많으면 공기 중에 이 습도가 많아지면은 공기 중에 습도를 그죠? 당기겠죠, 시멘트가. 그래서 습도가 높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분말도가 높아도 풍화가 잘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분말도가 예를 들어서 시멘트 알갱이 입자들이 이 전자현미경 뭐 이렇게 큰 거하고 이렇게 이거보다 작은 알갱이 입자들이 똑같은 이런 면적을 가진 거에 작은 알갱이 입자로 해서 이렇게 가진 것과 요거 하나와 이렇게 작은 알갱이 입자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면적들이 이 주변에 달라붙을 수 있는 면적들을 비표면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표면적이 이 덩어리 입자가 큰 거에 이 전체 이 면적보다 이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의 입자가 다 모여서 요만큼의 덩어리가 됐을 때 면적이 훨씬 더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표면적이 크다 그래요. 알갱이가 작은 거를. 그럼 이 알갱이들 면적이 넓으니까 공기 중에 있는 물이 접촉되는 면적이 더 커지게 되는, 더 많아지게 되는 이런 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분말도 높은 시멘트들은 이렇게 입자 알갱이가 작아진다. 그래서 비표면적이 커지게 되고 비표면적이 커지거나 또는 분말도
높은 이런 시멘트들은 공기 중에 물을 잘 당기니까 어때요? 그만큼 풍화가 빨라진다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멘트 풍화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그 그림이 하나 나오죠. 뒷장에 보시면은 이게 집 안에다가 이렇게 시멘트 포대를 쌓았어요. 그래서 시멘트 포대를 쌓았는데 지면 바닥에서부터 30cm 이상을 띄워요. 왜 띄울까요? 밑에 있는 바닥에서는 비가 오면 그 빗물에 의해서 바닥이 흥건히 젖어 있으면 그 빗물에 의해서 위로 그죠? 습한 기운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최소한 30cm 이상은 바닥에서 띄워야 돼요. 시멘트를 쌓을 때. 그 다음에 시멘트 포대를 쌓을 때는 한 포대, 두 포대, 포대에서 13포대 이하를 쌓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이 쌓게 되면은 이게 또 풍화와도 누르는 이런 그 포대 수에 대한 제한을 둬서 풍화를 이런 부분에서 좀 제약을 방지를 할 목적으로 13포대 이하로 하고, 그리고 이게 시멘트를 또 이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저장을 하는 경우에는 13포대까지 아니고 7포대 정도로 일단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를 쌓아둘 때는 밖에서 통풍이 잘 돼가지고 바람이 잘 들어오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바람이 잘 들어오게 되는 이런 것도 막아야 되겠죠. 다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를 쌓았으면 먼저 원래는 시멘트를 입고되어 있는 순서가 맨 밑에 있는 게 입고가 가장 빠르겠죠. 그 다음에 차곡차곡 쌓았을 때 원래는 입고되어 있는 순서대로 시멘트를 꺼내서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숫자를 요거를 시멘트 풍화와 관련된 13303이라고 할게요. 이걸 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13303.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시멘트의 포대 수는 몇 포대 이하로 쌓는다? 13포대, 그죠? 13포 이하로 해서 쌓는다. 자, 그 다음에 30할 때 3이 뭐죠? 30은 뭐예요? 바닥에서 30cm 이상을 띄워야 돼요. 왜? 습도 때문에. 그 다음에 3, 그죠? 3이라고 하는 건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래서 시멘트가 3개월 이상이 되면은 시멘트에 대한 품질 시험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3개월. 그래서 13303, 그죠?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풍화가, 그러면 이게 풍화가 어느 정도 일어났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기 위한 그 방법이 있는데요. 이걸 강렬 감량이라고 그래요. 강렬 감량. 그래서 강렬 감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시면은 최초의 시멘트 질량이에요. 분의 시멘트가 물과 또는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이 질량을 말하는 거예요. 곱하기 100을 하는데, 강렬 감량이 크면은, 그러면은 풍화가 클까요, 적을까요? 크겠죠, 당연히. 강렬 감량에 대한 걸 보면 분자가, 그죠? 분자가 뭐예요? 이게 물하고 만난 시멘트의 질량을 말하는 거. 분모는 뭐예요? 순수한 물하고 만나지 않은 순수한 시멘트에 대한 질량만을 두고 있는 거죠. 분모분의 분자. 그럼 분자에 대한 거는 물하고 만난 질량, 시멘트 질량이니까 이게 크면은 당연히 뭐예요? 뭐도 커요? 강렬 감량에 대한 수치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해 두셔야 될 거는 뭐예요? 강렬 감량이 크다고 하는 거는 시멘트 풍화가 그만큼 많이 되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프레시하다는 것은 이제 아주 풍화되지 않은 신선한 이런 시멘트를 말하는 거죠. 프레시한 시멘트 강렬 감량 범위를 뭐 0.5 내지 0.8% 범위를 두는 것도 풍화되지 않은 시멘트를 이런 기준에서 정해놓고, 이런 그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그 프레시한 시멘트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두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장기 보존 시 강렬 감량이 그럼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풍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강렬 감량이 커지겠죠. 그 용어를 정확히 좀 알아두세요. 강렬 감량이 뭐다? 시멘트 풍화의 정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 이게 강렬 감량이 크다고 하는 건 시멘트의 풍화가 크다, 작다? 크다. 그죠?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이 내용을 가지고 출제가 간간히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에 대한 비중을 보니까 시멘트에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비중은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쓰죠. 원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대한 질량분의 물의 질량분의 어떤 물체의 질량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뭐예요? 물, 워터, 그죠? 물에 대한 질량에 대해서 물체의 질량 또는 물에 대한 단위 밀도분의 물체의 단위 밀도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비중은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단위가 다 킬로그램이 만약에 킬로그램 대 킬로그램이니까 위아래가 단위가 싹 다 지워져 버리니까 무차원이겠죠. 단위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비중이 큰 게 좋은 거예요, 무조건. 비중이 크면 강도도 좋고 다 좋아요. 밀도가 높아지는 것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시멘트의 이제 비중을 보니까 보통 3.1에서 뭐 3.16 정도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시멘트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뭐 이런 것 쭉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제 이렇게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시멘트의 분말도, 시멘트 분말도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 입자의 굵고 가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이 비표 면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분말도와 비표 면적은 같이 가야 돼요, 무조건. 자, 그래서 이 분말도가 크면은 시멘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입자가 세립화되어 있다가 작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물하고 되어서 수화 반응을 잘 일으키기 쉬운 게 분말도 큰 게 수화 반응이 잘 일어날까요? 분말도가 작은 게 수화 반응이 잘 일어날까요? 분말도 큰 게 물하고 접촉되면 뭐야? 이게 수화작용을 일으키죠. 수화작용이 일어나면 열이 동반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죠? 빨리 응결 경화가 일어나니까 빨리 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강도가 빨리 발현이 되어지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인 경우에는 분말도가 클까요, 적을까요? 일반인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해서 당연히 분말도가 높겠죠. 크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중형용 포틀랜드 시멘트 같은 경우는 분말도가 어떨까요? 보통 상태의 시멘트보다 분말도가 당연히 작겠죠. 작으면은 강도가 초기 강도는 적어지고 그 대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장기 강도 측면으로 강도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강도가 우리가 어떤 구조물을 만들 때 예를 들어 강도가 24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어떤 구조물의 강도를 정해 놓으면은 초기에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쓴 경우에는 좀 약자로 쓸게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쓴 경우에는 강도가 일주일 사이에 일주일도 안 가요. 거의 한 3, 4일이면 강도가 우리가 이 원하는 강도가 다 나와버려요. 그런데 이 중형용 포틀랜드 시멘트를 쓰는 이런 경우는 강도가 보통 중형용 포틀랜드 시멘트의 강도는 이게 처음에는 강도가 안 나와요. 거의 이 정도의 강도가 안 나요. 이게 나오려고 그러면 거의 한 28일 강도, 그죠? 그 이상 쭉 가야 돼요. 또는 뭐 댐에서는 90일 정도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 강도 발현이 한마디로 강도 발현의 어떤 그 그래프를 본다 그러면 조강 포틀랜드는 강도 발현이 순식간에 빨리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강도 발현이 나는 거고요. 강도고. 그 대신 이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강도는 이렇게 천천히 강도가 난다 보면은 중형용 포틀랜드 같은 게 처음에 강도 거의 발현이 없어요. 약간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런 강도에 도달하는 이런 특성을 보이는 거죠. 다시 한번 요거 그래프를 한번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강도를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의 강도로 24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여기 지금 24다. 그러면은 자, 이 강도 발현이 이거는 일수예요. 날짜. 한 3일 정도도 안 됐는데 강도가 빨리 이렇게 올라가 버리네. 이게 뭐다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바로 조강이죠.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야. 자, 그 대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28일 정도 돼야지 강도 올라가니까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한 여기에 이제 28일 정도 되는 그 상태에 두면 강도 발현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그 대신 중형열은 강도가 굉장히 늦어요, 발현이. 그래서 이건 시간을 두고 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조강
보통 중용량 포틀랜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도 발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거를 좀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시멘트 분말도가 다시 한번 말씀, 시멘트 분말도가 크면은 강도 발현이 빠르다. 그죠? 대표적인 시멘트가 뭐다?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가 대표적인 거다. 그죠? 그래서 시멘트 분말도를 보니까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이제 3,000 제곱센치, 그죠? 퍼 그램. 센치 제곱 퍼 그램. 그러니까 그램당 요만큼 입자가 한 1g.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요만 사각형 면적 여기 1g이다 봅시다. 1g 안에 이 면적들이 이렇게 이제 시멘트 입자들이 있잖아요. 요 면적들이 비평 요 주변에 차지하는 이 면적들이 있죠. 이거 이 면적들이 3,000 제곱센치 정도 된다는 거예요. 보통 포틀랜드가. 그런데 이게 이게 이제 보통이 아닌 요게 이제 조강 같은 경우는 이게 훨씬 더 요 면적 차지하는 요 비표면적의 면적이 훨씬 더 크겠죠. 3,000 이상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대신 중용률은 3,000보다 작을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분말도가 큰 시멘트의 성질에서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분말도가 크면 비표면적이 크다 그랬죠. 수화정이 크죠. 당연히. 그 다음에 수화정이 크니까 초기 강도 발현이 크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블리딩이 좋고 워커빌리티라는 것은 작업성, 워커, 그죠? 일하는 거죠. 일하는 능력을 얘기할 때 우리가 워커빌리티라는 말을 써요. 그 워커빌리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가지고 콘크리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콘크리트를 어떤 거푸집 안에다 콘크리트를 넣었어요. 그래서 넣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작업하는 기능공들이 이제 작업을 할 때 바이브레드로 이렇게 다짐을 하죠. 다짐을 해서 이 각 콘크리트에 있는 재료들이 각자 잘 섞여가지고 균질한 콘크리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섞이려고 그러면 이 시멘트 자체가 분말도 이것도 관련이 있는데 이 시멘트가 잘 이렇게 섞여야 되겠죠. 그죠? 잘 섞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분말도가 높으면은 분말도가 이제 크게 되면 이 워커빌리티, 잘 섞이는 이런 것들이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워커빌리티가 좋아진다는 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 풍화되기 쉽다 그랬죠. 분말도가 높으면은 비표면적이 높은 것도 같은 말이고요. 풍화되기가 쉽고, 풍화되기 쉬우니까 강도는 빨라지는데, 자, 콘크리트 균열 발생 가능성이 증대한다. 이제 그런 말하고 같은 의미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말도가 큰 시멘트는 조강 시멘트. 그 다음에 초조강 시멘트도 해당이 되겠죠. 초조강 시멘트. 그 다음 분말도가 높으면 초기 강도는 유리하나 균열이 잘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초기 균열 및 건조 수축 등이 발생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말도가 크면 비표면적이 크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시멘트 분말도가 가지는 이런 시멘트, 분말도에 대한 이 시멘트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시험에 문제들이 응용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시멘트의 안정성이나 시멘트가 경화되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공부했듯이 응결 경화의 단계를 거친다고 했죠. 경화가 된다는 거 하는 것은 시멘트가 뭐예요? 딱딱해지는 거고 강도가 발현되어지는 이걸 우리 경화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경화 중에 최적이 팽창하여 균열 등이 생기는 정도를 말할 때 시멘트의 안정성이 저하된다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경화되면서 시멘트가 딱 잘 굳어 이게 갑자기 다른 여러 가지 시멘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품질이 안 좋아서 시멘트가 체적이 늘어나 버려요. 늘어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늘어나면 그 시멘트 그 주변에 뭐가 생겨요? 균열이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멘트에 있어서 안정성이 저하되어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안정성이 저하되어 있다. 그러니까 안정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시멘트가 팽창을 한다 그러면 안정성이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안 좋은 거죠. 팽창 정도가 작고 시멘트가 굳어져도 원래의 최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 그러면 안정성이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